마지막으로 이제 공경률 푸드팡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이 공 대표님은 부산에서 첫 직업으로 가진 게 야채 가게였습니다. 야채 가게. 본인이 직접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띄워다가 야채 가게를 했는데 그 특유의 성실함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2호점, 3호점까지 늘리고 충분히 그걸로도 평생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채 가게 잘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를 해서는 너무 육체적으로 힘도 들고 몸만 축나고 이걸 좀 더 효율하면 뭔가 더 부가가치가 나올 텐데 그런 그 개인의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사실은 그 생산보다 유통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면 생산이 49, 유통이 51.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걸 생산해도 유통이 안 되면 바로 썩어버리는 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의 근간은 공영 도매 시장이고요. 그 중에 핵심은 가락동 도매 시장이고 그게 우리나라 전체 공영 도매 시장 거래의 한 4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여기에서 디지털을 적용해서 뭔가 거래 유통 효율화를 추구하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외상 거래와 주목구구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락시장 내 중도메인과 그 밖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식자재 업체들 간의 거래를 디지털화한 앱, 그게 바로 푸드팡인데요. 그걸 개발해서 지금 식당들과의 거래를 좀 중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회원 식당 수가 10,000개를 거의 돌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공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드팡 공경률입니다. 저희는 방금 설명해 주신 농산물 도매 시장을 메가허브로 해서 그 식당 사장님들에게 그 도매 시장을 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 주셨듯이 야채 가게를 이제 제가 처음에 했었는데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양파를 예를 든다면 그 불리우는 이름이 다 각기 다르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규격에 대한 부분도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농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푸드팡 같은 경우에는 생산, 유통, 소비에서 모든 그 데이터 통합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라는 포인트에서 우리 푸드팡은 조금 다르게 이제 소비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에서도 조금 더 뾰족한 다품목 소량을 취급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거죠. 다품목 소량을 취급하는 식당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푸드팡의 그 B2B 식자재 플랫폼의 모델을 만들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유통 자체를 디지털 전환을 하는 그 조금 뭐 말이 복잡했지만 심플하게는 식당들에게 좀 더 그 가락 시장을 온전히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 그래프까지는 안 되는데 이 그래프를 찍을 때 우리가 사실은 뭐 배추 가격이 오를 거다는 산지에서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배추 가격이 한 방에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농산물은 산지에서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그리고 소비에서는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 그 정보의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데이터 측면으로 볼 때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농산물 도매 시장이 33곳이 있는데 그 33곳의 농산물을 그 수집해서 분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이 농산물을 재배를 하면 예를 들면 저기 포항에서 부추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이 어디로 부추를 보내야 될지를 결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농산물 도매 시장은 그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받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확정 짓지 못하고 물건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도매 시장이 우리나라 농업의 50%를 사실은 소비를 하는데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통해서 결국 물건이 많이 모이면 가격이 낮아지고 물건이 작게 모이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이 가락 시장에 대부분의 물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소비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고 얼마를 보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시작을 소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복잡한 이런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 농가, 도매시장, 소비자에서 우리 푸드팡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와 도매시장 사이에 푸드팡 서비스가 있고 이 도매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거래 데이터죠. 거래 상품들, 그 다음에 품질, 시세 이러한 것들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식당 사장님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 도매시장 안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 속에 우리가 이제 그 APC의 기능, 그러니까 농산물 포장하고 소분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추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결국 이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수집과 분산의 과정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좋은 도매시장이라는 그 수집 분산을 공통으로 하는 거점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우리가 디지털화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사장님은 식자재를 구매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처 가까운 식자재 마트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뭐 개인 유통상, 야채 트럭 이런 곳에서 이제 주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푸드팡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앱으로 간단하게 농산물 시세를 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요. 밤 10시까지 주문하면 아침 8시까지 가게 안에 냉장고, 냉동고 안까지 넣어줍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은 저녁 장사 끝나고 주문하면 다음 날 와서 바로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차이라고 하면 재고가 없는 사입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의 비결은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곳을 우리가 거래되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재고를 갖지 않더라도 주문 받은 거에 한해서 우리가 그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국에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데이터가 다 끊겨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팡에 가입된 식당 사장님들의 그 수가 지금 15,000개 정도 가입을 했는데 우리는 좀 더 특징은 식당 사장님들이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라고 하면 15cm의 완숙 토마토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정보는 이제 식당 사장님께서 주문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유통회사면 유통회사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은 농가에서부터 이 토마토는 예를 들면 송파구에 있는 뭐 햄버거 집에 가는 토마토다라고 하고 포장을 하는 그런 데이터의 연결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식당의 군도 우리가 카테고리화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쓰는 예를 들면 토마토 칩은 이런 토마토를 쓰지만 뭐 샌드위치도 모양에 따라 어떤 규격으로 쓰는지에 따라 그 토마토의 그 규격을 달리해서 고객들은 토마토라고 주문하지만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떤 토마토가 A라는 식당에 맞고 어떤 토마토가 B라는 식당에 맞는지를 우리가 중간에서 선별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순환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농가에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농가에서 A라는 식당에 15,000원에 팔 거예요 라는 거를 확정짓고 물건을 보내서 그거의 수집과 분산의 과정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이제 푸드팡이 하고자 하는 농업의 데이터 혁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품목 소량을 한 번에 보내기 위해서 통합 배송을 하거든요. 이 도매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그래서 푸드팡의 기능은 이제 모세혈관의 기능을 합니다. 흔히 말해 물류로 치면 라스트 마일에 좀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한 식당이 주문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주문을 합니다. 한 번 주문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 만여 개의 식당이 데일리 배송을 하고 있고요. 이런 도매시장들은 전국에 33개, 공영 도매시장이 33개가 있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약 50만 개 정도 이렇게 식당이 있는데 우리 푸드팡은 이런 도매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이 통합 물류 그 다음에 이런 식자재 B2B 플랫폼을 확대하는 게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농산물 시장 안에 결국에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선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APC의 기능이 현재는 우리나라 농산물 구조상 산지에 있지만 이거를 도매시장 도심으로 가져오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시장 안에 모든 이 자동화된 설비로 농산물 선별, 그 다음에 뭐 포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의 궁극은 결국 이런 그 농산물의 감모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유통 과정을 거치고 어디서 저장을 해놓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 다단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심플하게 줄이고 그리고 그 농산물의 감모를 줄이는 게 궁극의 우리 먹거리들을 잘 먹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수집과 분산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이런 감모도 줄이고 그리고 농가에서는 제대로 된 가격 받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으로 원하는 품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푸드팡의 미래입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